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금까지 영국과 독일 그리고 러시아 등등 유명하고 위대한 극작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극작가는 아직 안 알아봤었죠? 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하고 유명한 극작가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극작가의 대표작은 어떤 작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극작가와 극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위대한 극작가인 이강백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백 작가는 1947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강백 작가는 1971년에 신춘문예의 희곡 다섯이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습니다. 보통 등단을 했다고 합니다. 등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작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강백 작가는 정치와 사회적 상황에서 권력자들의 폭력성과 폭압성을 어떤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것이 작품성으로 아주 높게 평가받는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이강백 작가의 대표작이자 아주 유명한 작품인 봄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백 작가의 봄날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쳐가는 과정들, 즉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무대에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봄날의 내용은 봄날은 집안의 절대 권력자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어머니처럼 자상한 장남이 있고요. 그리고 몸이 아파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지 못하는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고 있는 아주 병약한 막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혹사당함을 못마땅히 여기는 우리 5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5 형제는 건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농사일을 밥도 못 먹고 매일 굶어가며 매우 힘들게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결말에 가서는 아버지의 쌓아놓은 재산을 몽땅 들고 튀어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봄날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봄날의 인물 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이란 작품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젊음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젊음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매일매일 젊어지고자 노력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집착으로 자식들을 혹사시킵니다. 농사일을 잘 해내야겠다는 그리고 잘 해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어떤 집착과 욕망으로 자기네 자식들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아주 무서운 아버지고 집안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장남은 첫째 아들이죠. 장남은
아버지의 시중을 들고요. 우리 6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머니 같은 아들입니다. 장남이 거의 이 집안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그 다음으로 차남부터 6남까지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은 매일매일이 배고프고 힘든 농사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집안에 돈 항아리를 숨겨놨어요. 그것들을 아버지의 눈을 못 뜨게 해서 그 찰나에 아버지의 돈 항아리를 탈취하여서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아주 혈기왕성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그런 형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로 막내가 나옵니다. 막내도 형제들 중 한 명인데 거기서 아까 말했던 아주 병약한 막내입니다. 막내는 동녀라는 여자아이를 그리워합니다. 동녀라는 여자아이를 그리워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주 순진한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주 병약하고 천식을 앓고 있어서 가슴앓이로 매일 잘 때마다 피를 토하는 아주 순진한 막내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 아버지의 돈을 탈취하여 각자 제 살 길을 떠날 때 막내는 떠나지 않고 집안에서 있으면서 동녀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동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동녀는 스님들의 지고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떠한 고난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가녀린 동녀입니다. 동녀는 어쩌다가 이 아버지와 아들들이 사는 이 집에 혼자 오게 된 걸까요? 동녀는 청계산 높이 있는 어떤 절에서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청계산이 산불로 타버리자 스님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이 동녀를 이 집안에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녀는 싫건 좋건 간에 어떤 선택권이 없이 이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형제들의 놀림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여기 쓰여 있다시피 어떠한 고난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도 내지 않고 그 삶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서 살면서 나중에는 아버지를 보살피기도 하고 막내와 부부 관계가 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봄날에 나오는 등장인물 소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봄날의 주제는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빚어지는 화해와 갈등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 자기 자식들을 굉장히 혹사시켰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요. 그래서 형제들은 거기에 불만은 품고 결국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결국 자기 살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돈을 훔쳐간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고 화해와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극단, 국립극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극단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극단입니다. 국가대표란 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극단이란 뜻이죠.
국립극단은 서울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온 건물이 빨간색이어서 아주 눈에 확 띄고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극단이고 장소입니다. 자, 우리 사진만 봐도 온 건물이 빨간색이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예쁜 건물입니다. 국립극단은 오디션을 통해서 단원을 선발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오디션은 배우를 섭외하는 것을 오디션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디션에 배우가 합격을 하면 국립극단의 단원으로서 관객들과 만납니다. 국립극단의 단원으로서 만난다는 것은 내가 국가대표의 배우로서 관객들이랑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자부심이 있겠죠. 국립극단은 한국의 대표 극단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올려요. 사진 보이시죠? 바로 완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새로운 연극 그리고 또는 우리 어린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국립극단 작품의 특징입니다.